드디어 3,000톤급 잠수함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장보고 3, 우리나라에서 일단 가장 큰 선체고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네, 저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아까 98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갔다 와서 2004년부터 이 3,000톤급의 개념 설계를 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본 설계를 했고 2013년부터 건조를 했죠. 그래서 2021년에 첫 번째 배를 인도했으니까 진짜 이 전체 개발 과정을 싹 다 하시고 만들어서 지금 전력화한 것까지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모든 그 함의 생애 주기와 함께 하셨네요. 네. 이런 거를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시면 되죠. 예. 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 3,000톤급 잠수함을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잠수함 도입한 지 이제 거의 30년밖에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설계 능력을 배우고 장비 제작까지 해서 국산화율 80%로 우리 해군을 위한 우리 해군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큰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건 기적인데 이 기적이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한 수백 개의 기적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쟁국에서 깜짝 놀란 거죠. 경쟁 대상도 아니었는데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견제까지 들어오고. 사실 이제 독일에서 기술을 이제 배워왔지만 우리 독일에서 이제 견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세계에서 사실 K방산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톤급 잠수함의 수출은 지금 어떤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나요? 사실 수출이라는 거는 도장 찍고 입금될 때까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폴란드, 캐나다하고 활발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쪽 비딩에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될 때까지는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긴 어렵고 다만 확실한 거는 한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이 독보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지금 재래식 잠수함 중에 이런 호화 사양 아주 럭셔리의 끝판왕. 크기도 크고 조용하기도 하고 무장도 많이 달리고 뭐 탐지 장비도 많고 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전류 전지 더하기, 리튬 전지 더하기, 수직 발사, 수평 발사, 배도 크고 이렇게 오래 자망할 수 있고 그래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고 다만 이런 대형 무기 사업이 워낙 기술만으로 판별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럽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차를 이제 사려고 봐도 이야 정말 좋은 차 비싸잖아요. 딱 이게 경쟁력이 좀 있나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고급 사양인데 이 가격에 팔아? 거의 홈쇼핑인데 야, 이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드리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실 저희가 이 가격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이제 성능만큼의 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동안의 기술력을 쌓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본력으로 또 다른 함정을 또 다른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하실 테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3,000톤급 잠수함의 경쟁력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일단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함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건조하는 여러 과정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잠수함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했던 분야는 주로 종합설계, 배치, 유체, 동력학, 정력학 그 다음에 기계 설계 요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분야를 쉽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또 한 분야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설계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소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소음. 근데 소음이라는 게 배를 만들어서 돌려보기 전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음을 해석하고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장비 하나하나를 통제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얘가 뭐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캡슐이라도 씌운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상 함정도 소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수상 함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 수가 있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네. 일단 근데 잠수함은 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고 장비 하나하나가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저거한테 안 걸리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그 다음 어려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쫄리네요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내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 하다니 막 이러면서 회사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뭐 그러니까요. 그 다음은 그러면 그거 얘기할게요. 이제 잠수함은 조용해야 되고 이제 무기를 발사해야 되잖아요. 무장 발사, 무장 설계라고 부를게요. 지금 일단 3,000톤급 잠수함은 영국의 무장 발사 체계를 사왔는데 저희가 바로 지금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무장 발사 시스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다고 볼 때 엔진 개발하는 거 비슷해요. 그런 작업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이제 공학적인 작업이죠. 소음이 잠수하면 핵심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럼 조용히 갔으면 임무를 수행해야지 하시면서 무장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제가 3000톤급을 보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AIP, 요거에 대한 설명과 잠수함에서 가지는 의미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전 시스템, 공기가 필요 없는 외부 공기가 필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게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잠수함이고,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AIP라는 체계죠. 근데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4시간 충전하고 20시간 방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번씩 부상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노출의 위험성을 가지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AIP 시스템이고, 통상 2주, 저희 배는 또 자망은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3주 정도 물속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고 타야 되니까 공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이게 없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기술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과 전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 반응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그 둘을 반응시켜서 전기를 뽑아내고, 그 전기로 우리 추진 모터를 돌리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고요. 잠수함은 중량과 최적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소모되는 산소, 수소만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중소부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무게의 중심까지도 맞출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잠수함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어뢰를 발사해도 그 어뢰의 무게만큼 줄잖아요. 그 정확한 양의 해수를 배 안에 있는 보상 탱크에 그만큼 또 해수를 정해진 위치에 넣어야 되고. 그런데 무장을 하나 발사하면 얘가 만약에 1톤이야. 그럼 1톤의 무게의 물을 다시 담아서 무게를 또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게 있겠군요. 그렇죠. 위치도 맞춰야 위치도 되는 거죠. 맞춰야 되고. 안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끼울 테니까. 그렇죠. AIP라는 걸로 물을 만들고 전기도 만들면서 이 무게까지 맞출 수 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전 세계 몇 번째인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일본 있고 스웨덴. 최근에 이제 스페인이 만들었어요. 저희보다 좀 늦어요. 우린 5번째. 네. 그 기사 예전에 쓸 때 언급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엄청난 기술이네요, 이게. 한 가지 더 자랑을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AIP는 저희가 만듭니다. 어디서 사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오션이 만듭니다. 우리 배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일반적인 장비 제작 업체가 만들 수 없는 아주 리스크가 높고 개발비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한 5가지 정도. 수직 발사, 수평 발사관, 양각 마스트, 연료전지 체계, 마지막으로 한미에서 소나 케이블을 견인 할 수 있는 타스 윈치. 저희가 조선소이지만 장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원래 기술 협력 생산으로 다른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가 중간에 기업업을 한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아무도 못 한다면 우리가 해야지. 사실 이제 그 측면에서 해외 시장을 진출을 이렇게 좀 하려다 보면 우리나라에 잘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자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2개 조선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체계 종합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네, 맞습니다. 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2개사가 협력하는 형태로 각 정부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고 있죠. 저희는 지금 단독으로 충분히 한국 해군의 물량은 커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짧은 시기에 갑자기 큰 물량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우리만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지를 더 사가지고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리면 커버할 수 있죠. 근데 그 한 차례 높은 또 산이 지나가면 또 우리 캐파가 남을 거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대표님과 사업부장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이고, 설계하는 저로서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상무님 입장을 알겠고요. 네. 그 잠수함을 쭉 보다 보니까 30여 년 만에 20급에서 3000톤급까지 급성장, 엄청난 성장을 좀 해왔는데, 이것에서 만족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기술자로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라는 그런 비전을 좀 그려주실 수 있다면. 네, 지금 한국해군과 함께 수중 무인 체계, 저희가 UUV라고 부르는 그거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멈티가 당연히 가는 길이 될 거고요. 지금 물속에서의 통신 수단이 잘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물속에서 대형 잠수함이 이 미니 잠수함들을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 조종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멈티를 구현하는데 통신이 안 된다? 조정이 안 된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조선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잠수함에서 UUV를 내보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요. 하고 있고요. 나가게 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어뢰 쏘듯이 똑같이 쏘면 되고 뭐 근데 이제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네. 어렵죠. 그러니까요. 야, 얘가 똑같이 와서 그 홀에 똑같이 다 끼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주선 도킹하는 것만큼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우주에서는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없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물속에서 완전히 정지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쉽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속력으로 갈 때 가면서 UUV도 같이 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먼저 세팅을 하고 뭔가 이제 로봇팔이 나와서 잡든 그물을 펼치든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유인 잠수함이랑 무인 잠수함이랑 통신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스텔스 기술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듯이 차라리 카운터 스텔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예 애초에 무인 잠수함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술 같은 전략은 없으신지 좀. 저희 회사 연구소로 좀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 좋은데요, 진짜? 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유인 잠수함 상대방의 유인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잖아요. 일단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유인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근데 잠수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안 들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있는지 찾았으면 무력화를 시킬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쏘든 어뢰를 쏘든 기뢰를 설치하든 걔를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무력화시키는 아이디어까지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네요. 잠수함의 특성상 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 일단 그걸로 끝나니까. 이제 저 그런 얘기도 번들로 좀 하나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뭐 심하게는 핵 무장을 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낮은 차원에서 핵잠을 만들어야 되다. 그리고 시도를 해야 될 때가 다시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만들게 된다면 우리의 지금 선박 건조 기술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허가를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잠수함 하는 사람들의 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고요. 수상함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한 무기 체계라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약간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사실 미국이 독보적이고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았고 미국, 영국이 기술 공유를 안 해주니까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어떻게든 해냈고 러시아가 했고 러시아의 기술을 중국이 받아서 중국이 발전했고 최근에 인도가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배를 만들고 있고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런 거 해보는 게 꿈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서 근데 이 정도 얘기로만도 충분히 우리 보라매님들께서 가늠하실 것 같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기술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낮게 보진 않아도 될 정도의 과학 기술력이라고 보니까요. 어쨌든 209급 잠수함에서부터 수중 멈티 몇 개 정도까지 좀 쭉 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잠수함에 대해서 요 말씀 한마디는 더 하고 싶으시다 이런 거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수함 설계를 하는 입장으로서 최근에 한국 해군에 자랑할 만한 배를 일단 물에 띄웠고 너무 자부심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박을 터뜨리는 것까지만 봤으면 참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수한 좀 인재들이 많이 우리 회사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일홍 상무님과 함께 우리나라 그 잠수함 개발의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좀 조명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